배치 신청 등록 화면입니다. 배치 신청 등록 화면은 배치 대상자 관리에서 생성한 특수교육 배치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배치 신청 학교 정보를 등록을 하는 배치 신청 시스템에서 가장 이제 뭐 중요한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작성하실 때 가장 뭐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페이지 9페이지부터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배치 신청 등록 화면의 구성은 상단에 배치 대상자 관리에서 생성한 그 배치 대상자에 대한 리스트가 조회가 되고 한 명 한 명 선택을 할 때마다 하단에 기본 정보와 배치 신청 탭으로 구분이 돼서 나머지 상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학생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그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어떤 인적사항 정보와 보호자 정보, 그리고 하단의 신청 정보. 신청 정보는 이 학생에 대한 뭐 장애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수교육 통계 시스템에 등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회해 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나이스 학적 정보, 그러니까 특수교육 통계 시스템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배치 대상자 관리에서 대상자 신규 추가로 해서 추가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정보, 대상자 정보와 보호자 정보, 뭐 주소 정보들밖에는 입력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나머지 정보들은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점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수교육 통계 시스템에서 끌고 온 데이터라면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에 해당되는 정보들도 다 같이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기본 정보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주소와 뭐 선정 여부, 이건 특수교육에 대한 선정 여부인데 기선정자냐 혹은 건강장애자냐 이런 부분들을 직접 끌고 와져 있고요. 배치 신청 형태는 이제 신규 신청이냐 이제 미신청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 학생이 만약에 이제 신청자가 아니라면은 대상자 자체에서 이 배치 대상자 관리에서 처음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배치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미신청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신청인 경우에는 미신청 왜 이제 배치 대상 배치 신청을 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특수교육 배치 신청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유를 직접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정보인데 이제 보호자 정보는 기본적으로 뭐 주소 정보는 이제 대상자와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이 돼서 끌고 와집니다. 근데 만약에 대상자와 동일한 주소 정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한 다음에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은 직접 이제 주소가 입력이 되겠고요.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은 다 동일할 테니까 대상자가 동일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은 동일한 주소가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대상자와의 관계를 설정을 해주시고 연락처를 두 가지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통은 관계가 이제 그 보호자 첫 번째 그 보호자의 관계와 동일하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연락처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연락처 2에는 필요한 경우에 다른 보호자를 선택을 하시고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장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기본 정보를 등록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저장을 하실 때 신청 유형을 확인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굵은색으로 되어 있는 필드들은 먼저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청 유형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데 이 신청 유형 정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신청 유형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특수학교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지망하는 학교가 1희망 학교가 특수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특수학급인 경우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일반 학급은 그것과는 구분 없이 이제 모든 학교를 선택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는 내용에 따라서 지망할 수 있는 학교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학급으로 선택을 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선정 영역도 이 특수교육 선정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만약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 관리하는 그런 특수교육 선정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망할 수 있는 학교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휠체어 사용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 학교를 이제 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장하시면은 이제 기본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었고요. 여기서 저장된 정보를 보시면은 이 신청 유형의 특수학급이라고 세팅이 되면서 처리 상태 등록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 미등록 상태이고 등록을 하면 등록으로 바뀌고 만약에 이제 이 해당되는 배치 신청 내용을 지원청에 제출했다면은 이 처리 상태가 다시 제출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지원청에서 접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처리 상태가 접수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최초 미등록에서 등록, 제출, 접수까지 이렇게 처리 상태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복 장애 여부인데 이 중복 장애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선정 영역에 해당되는 지체장애 이외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복 장애 여부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장애 영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청각장애다라고 한다면 청각장애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중복 장애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장애 유형은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쓰던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복지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 유형, 등급, 장애 정도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자세하게 입력을 해 두셔야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이제 배치 처리를 할 때 만약에 이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부터 먼저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장애 등급이 높은 학생부터 먼저 배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모두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